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사건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던 사연입니다. 운전을 하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으로 이 손바닥보다도 더 큰 대형 볼트가 날아와서 앞유리를 뚫고 박혔다고 합니다. 몇 센치만 옆으로 날아왔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데, 자,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지금 보면은 차 앞유리에 뭐가 박혀 있죠. 네. 그래서는 뭐 총알이 날아왔나 싶기도 한데 가만 보면 볼트의 대가리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보이십니까? 길이가 한 25cm, 30cm 정도 되는 대형 쇳덩어리 볼트인데 그대로 날아와서 꽂혀 있는 게 보입니다. 엄청 두껍죠. 근데 이게 날아와서 만약에 저기 사람에게 몇 센치만 위로 날아와서 맞았더라면, 네. 아니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더라면 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엄청난 크기의 이 볼트, 어쩌다 운전자 차량에 날아든 걸까요? 그날의 사고 상황 들어보시죠. 제가 학교 수업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뭐가 팍 날라와가지고 가루 같은 게 막 얼굴에 섰더라고요. 옆좌석으로 그 볼트가 날라와가지고 저만 타고 있어가지고 거기만 완전 그 막 유리가루 다 튀어가지고 난리 났는데 다행히 볼트도 매끈한 게 아니라 약간 위에 볼록해가지고 반통은 안 하고 딱 박혀가지고 꽂혀 있는 걸로 떨어진 낙하물을 스타렉스 뒷바퀴로 그 밟고 그게 저한테 튄 거였어요. 아니, 저도 예전에 그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새가 앞유리에 붙어서 살아있는 새가? 네, 살아있는 새가 붙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고속도로에 쇠볼트가 튀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놀랐겠습니다. 이게 진짜 조수석에 누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자, 송 변호사님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다행히 당시 차량에는 조수석에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운전자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운전자도 이 볼트가 창문에 날아와서 박힐 때 자기한테 유리가루가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유리가루가 만약에 눈에라도 박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운전자는 좀 저속 주행을 한 70km 정도로 하고 있었고 네. 다행히도 주위에 차량도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운전자가 당황해서 핸들을 틀었다거나 아니면 급제동을 했으면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 네. 다행히 운전자가 침착하게 차를 갓길로 빼고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더 적고요. 만약에 이런 낙하물 사고를 갑자기 이제 접한 순간에 운전자들이 당황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고가 더 위험한 거는 이걸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낙하물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요. 흉기와도 같은 이 대형 볼트가 도대체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제보자가 그 정체를 밝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경찰에 물어봤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스타렉스 좌측 뒷바퀴에서 튀어오르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부품 검색을 다 해봤는데 스타렉스 타이어에 그런 부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불상의 차량이 예를 들어서 뭐 화물차라든가 차량 부품이 이탈이 되었던 거로 추정은 되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떤 부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찍어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럼 이 스타렉스의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스타렉스를 찾아도 그 스타렉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그쵸. 낙하했는지까지 맞아. 찾기는 어려워요. 네. 그럼 혹시 이게 그 도로교통 그쪽에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쪽에서도 보상을 안 해줘요. 지금 일단 경찰도 뭔지 모르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저희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 정체 뭔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량용 멤버 볼트로 보이는데요. 길이를 볼 때는 일반 승용차용 같습니다. 차체 바디에 단단히 고정하는 그 체결 부품을 멤버 볼트라고 합니다. 차체 하부에서 떨어져 나온 건데 정비를 하다 보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나사를 몇 번 돌려가지고 가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부품을 만지다가 깜빡 잊고 이 부분을 강하게 조이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하거든요. 정비 불량 때문에 꽉 조이지 않았고 이게 흔들리면서 조금씩 끌어져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분이 바로 이 제품을 알아보셨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어쨌든
승용차 부품이라는 건데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부품은 또 아니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상황을 조금 이제 추정을 해보면 당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밑에 대형 볼트가 이제 아마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굴러다니고 있었을 건데 그때 마침 이날 이 장소를 지나던 그 앞에 가던 승합차가 이 볼트를 이제 밟고 지나간 것이고 네. 그때 이제 튀어오르는 그 볼트가 뒤에 이제 제보자의 차량에 박혔다. 이렇게 이제 우연히 겹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근데 어쨌든 저 볼트를 스타렉스가 밟았잖아요. 이 밟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 같은 걸 못 묻는 거죠? 일단은 이게 스타렉스에서 떨어진 부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밟은 것만으로 사실 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 그러니까 일반 차량 입장에서도 고속도로에 뭐 부품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봤더라도 그걸 회피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회피할 주의 의무까지 있지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통상적인 주행을 했다면 스타렉스한테 책임을 물기는 어렵습니다. 네. 볼트가 빠진 차가 지금 특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차량 수리비도 사고 당한 사람이 다 내야 되나요? 그렇죠.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이게 놀란 마음이 진정도 안 됐는데, 네. 근데 이걸 이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리비가 이제 한 59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데, 그리고 이제 제보자의 과실도 없는데, 네. 이게 누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건지가 특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도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너무 지금 막막한 상황이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 이제 발생이 종종 했었거든요. 이제 종종 네. 했었고, 그래서 차량에서 낙하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차량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차량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차량 낙하물이 그 차량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다는 게 특정이 됐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고는 지금 특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상을 받는 것도 요원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교통공사 뭐 이런 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 있잖아요. 거기에도 책임을 못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제 도로교통공사처럼 관리 주체한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이렇게 낙하물이 발생을 했을 때 즉시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특수한 관리 소홀이 있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방치를 했거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이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좀 답답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날벼락 맞는 사고 사실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날아들기도 한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지난 5월 2일 서해안 고속도로. 쇠막대기가 날아와 운전석 쪽 유리를 강타합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45살 김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큰 차선에서 부메랑 같이 이렇게 뭐가 날라오는 게 보여갖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절하고 맞고 기절하고 가슴에 쇠가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경찰도 판스프링이 뒷바퀴에 밟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판스프링을 처음 어느 차량이 도로에 떨어뜨렸는지는 경찰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던 37살 차모 씨. 중앙분리대 너머에서 갑자기 날아든 쇳덩어리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쇳덩어리의 정체는 길이 40cm, 무게 2.5kg의 판스프링이었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잘못도 아니고 저 잘못도 아니다. 그럼 그 시간에 거기를 달린 제 동생이 잘못이라는 건데.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은 찾을 수 없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입건한 버스 기사 역시 고의성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 신고를 무시했거나 정기 점검을 건너뛴 게 아닌 만큼 역시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뉴스 2개 보고 왔잖아요. 네.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저희가 다루던 사건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여기서 날아온 부품은 두 사건 다
판스프링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화물차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네. 이 판스프링은 넓적한 쇳덩이인데도 그래도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 또 뾰족한 볼트가 날아온 네. 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니 이번에 제보자가 조금만 더 비껴갔으면 정말 크게 다칠 뻔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면 좀 법적 책임을 물을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뭐 사실 인명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네. 법적으로는 누가 이 화물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기는 어렵죠.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정부 보상 사업으로 이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대물 피해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고속도로 위 낙하물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대상도 또 제대로 된 보상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건데 현재로서는 애시당초 이런 부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차량 관리를 다들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